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운명의 장난에서 스스로 만든 굴레에서 내면에 형성된 그림자로부터 편견으로 굳어진 잠재의식의 자동 반응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위의 문제를 탐구하고 연구해 왔지만 나는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드디어 내가 자신의 불행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다. 내 인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기꺼이 내 불행에 굴복하는 과제를 완수했다. 행복의 지름길은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먼저 신체와 감정 부분에서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좋은 습관을 길러보라.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21일 동안 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잠재의식의 습관, 즉 잠재의식 속의 자동 반응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나를 찾는 수업, 지은이 장덕헌, 옮기니 양성희, 발행 라이온북스입니다. 중화권 800만 부 판매 12년 연속 베스트셀러, 대만과 중국에서 1200만 독자의 자아를 찾아준 베스트셀러 작가 장덕헌의 대표작,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심리학에 기반한 소설로 풀어낸 인생 지침서. 이 책의 주인공 러링은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가지 충격과 사건에 부딪히며 다양한 인생 과제와 지혜를 경험합니다. 러링은 산속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인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리함으로써 외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마치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화려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듯이. 이 책은 먼저 우리가 모두 겪는 고민과 문제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신체, 마음, 정신 측면에서 조금 더 깊이 탐구해 우리 인생을 좌우지하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러링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회사 일에 쫓기고 시댁, 친정, 우리 집이라는 세 곳의 우리 집을 균형 있게 돌봐야 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하고, 지금의 우리는 다들 왜 그리 바쁘기만 한 걸까요? 이 책을 통해 내 안의 진짜 나를 찾게 된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이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 러링의 이야기를 통해 참된 자아를 만나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러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라고.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난 왜 항상 불행할까? 일찌감치 숙제를 마친 러링은 완벽한 답변과 새로운 질문을 안고 다시 노인의 오두막을 찾았다. 가볍게 문을 두드린 후 이번에도 들어오게 라는 말을 들으며 문을 열었다.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오두막 안을 둘러봤다. 전체적으로 아주 심플하고 소박했다. 고와한 중국 전통 가구 사이에서 유럽풍 벽난로가 유독 눈에 띄었다. 이번 한 주 잘 보냈나? 노인이 자리에 앉으며 안부부터 물었다. 네, 잘 지냈어요. 러링의 짤막한 대답 후에 잠시 정막이 흘렀다. 러링은 탁탁 불꽃을 튀기는 벽난로 장작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지난번에 어르신이 생각해보라고 했던 문제 말인데요. 그래, 생각해봤나? 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건 부와 권력, 건강, 사랑, 행복이에요. 러링이 답을 하나하나 말하며 노인의 반응을 살폈다. 그래, 자네는 어떤가? 자네도 그런 것을 추구하는가? 아, 저요? 당연히 돈은 어느 정도 원하죠. 사실 러링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었다. 부자가 되면 지금이랑 뭐가 달라질 것 같은가?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고 여유로워지겠죠.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러링은 평생 다 못 쓸 정도로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해봤다. 제일 먼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숍으로 달려가 가격표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마음에 드는 것, 사고 싶은 것을 전부 사버려야지. 생각만 해도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권력이 생기면 어떨까? 다음 질문과 함께 러링의 달콤한 상상이 끝났다. 전 특별히 권력을 추구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기본 요건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만약 대단한 권력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나? 글쎄요. 어쨌든 있으면 좋겠죠. 왠지 아주 신날 것 같아요. 러링은 지금 회사의 사장이 된 모습을 상상했다. 지금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한껏 위세를 떨며 굽신거리게 할 수도 있다. 아, 이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건강은 어떤가? 뭐가 달라지겠나? 러링은 지금까지 가벼운 감기 외에 크게 아파본 일이 없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껴본 적은 없다. 그래도 주변에 큰 병에 걸렸던 사람이 적지 않으니 건강의 소중함은 충분히 알고 있다. 건강하면 행복한 거라잖아요. 당연히 좋죠. 그렇군. 그런 이유라면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군. 세 단어요? 러링은 기운이 쭉 빠졌다. 자기가 생각한 답변보다 훨씬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겨우 3개라고? 노인이 시멘트 바닥에 분필로 3단어를 적었다. 사랑, 기쁨, 평화. 러링이 갸우뚱하며 노인의 설명을 기다렸다. 방금 자네가 말한 것들, 부와 권력, 건강 따위는 결국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지. 안 그런가? 노인이 넌지시 동의를 구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한데 행복과 기쁨이 뭐가 다르죠? 러링은 이 점이 아무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네가 말한 행복은 외부 사물로부터 얻어지는 쾌락이야. 다시 말해 우리를 쾌락에 빠지게 할 외부 사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해. 그런 행복은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지. 노인이 길고 흰 수염을 자연스럽게 쓰다듬으며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 노인이 자네가 한번 설명해보지 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러링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뿐이었다. 어떤 문제냐면 외부 사물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를 쾌락에 빠지게 했던 상황이나 사물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지지. 하지만 기쁨은 안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야. 기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러나오면 외부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사라지지 않아. 멍하니 노인의 말에 귀 기울이던 러링은 문득 자신을 돌아봤다. 지금까지 살면서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쾌락도 거의 느껴보지 못했다. 여기에서 사랑은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네. 진실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같은 건가요? 잘 아는 것처럼 받아쳤지만 사실 그런 사랑은 받아본 적도 베풀어 본 적도 없었다.
러링의 부모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 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여유가 없었다. 어린 러링은 부모와 함께 사는 친구들이 늘 부러웠고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서 화면에 등장하는 행복한 아이가 되는 상상을 하곤 했다. 맞아. 분명히 진실한 사랑을 베푸는 부모도 있지. 하지만 대부분은 사랑을 핑계 삼아 자식을 자기 소유물처럼 다룬다네. 자식이 원하는 삶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아이에게 강요하곤 하지. 노인의 말투와 표정은 유달리 진지했고 러링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러링은 부모가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유물처럼 다루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것보다 이것저것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부모를 원했다. 이보게, 부모도 사람이야. 사람마다 역량의 한계치가 다른 법이고, 그런데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네. 지난날 자네의 부모가 매 순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아마도 훌륭한 부모는 아니었겠지만 그건 타고난 지식과 역량의 한계 범위가 낮았기 때문이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자네에게 베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러링은 노인의 위로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물론 가슴에 맺힌 한은 영원히 지울 수 없겠지만 러링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바라보자 노인이 또 한 번 독심술을 발휘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네. 어떻게 하면 사랑, 기쁨,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고 물으려는 게지. 네, 그리고 하나 더요. 모든 사람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며 애쓰는데 왜 다들 얻지 못할까요? 겉으로 밝아 보이지만 수많은 아픔을 숨긴 채 억지로 웃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다들 이렇게 살아야 하죠? 러링은 말을 하면 할수록 감정이 격해졌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았다. 노인은 러링의 호소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차분하고 간결하게 답했다. 왜냐면 지금 자네처럼 진정한 자아를 잃었기 때문이네. 동심원 수업. 들어오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멍하니 서서 문도 두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노인이 언제나처럼 인자하게 웃으며 러링을 맞이했다. 러링은 이 오두막에 들어서면 온몸에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졌다. 평범한 집은 아니지만 평범한 가정의 포근함이 느껴졌다. 이곳에만 오면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 환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몸과 마음은 편안해졌지만 급한 성격은 여전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정신없이 떠들기 시작했다. 드디어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느라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역할을 어떻게 연기하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러링은 흥분해서 볼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생기 넘치는 두 눈이 별빛처럼 반짝거렸다. 비 내리는 처량한 밤, 집이 있어도 갈 곳 없는 가련한 여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노인도 함께 기뻐하며 러링을 칭찬했다. 좋아, 아주 좋아.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가보자고. 자네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직 산더미야. 맞다.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할까요? 사랑, 기쁨, 평화가 진정한 자아를 찾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죠? 왜 우리는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을까요? 단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본래의 모습을 감췄기 때문인가요? 노인이 기관총처럼 다다다 질문을 쏟아내는 러링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러링처럼 짧은 시간에 중요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노인은 천천히 분필을 들고 바닥에 원을 그렸다.
완벽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일까? 혹시 올가미? 우리가 올가미에 갇혀 있다는 뜻인지도 몰라. 러링이 온갖 추측을 떠올리는 동안 노인은 멈추지 않고 원 밖에 조금 더 큰 원을 여러 개 더 그렸다. 하나 더, 또 하나 더, 여러 겹의 동심원이 완성됐다. 대체 이게 뭘까? 노인이 가장 안쪽 원에 참된 자아, 사랑, 기쁨, 평화라고 쓴 후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 동심원이 인간의 심리 구조라고 해보지. 참된 자아는 이렇게 겹겹이 둘러싸여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라네. 노인이 바깥쪽 큰 원들을 가리켰다. 이 원들이 뭔지 알겠나? 가장 바깥쪽 원은 역할 가면이 확실해요. 우리가 늘 쓰고 있잖아요. 러링은 자신의 위대한 깨달음에 한껏 우쭐했다. 맞았어. 바로 그거야. 노인이 맞장구를 치고 가장 바깥쪽 원 안에 역할 가면 신분 동화라고 적었다. 다음 원은 한번 맞춰볼게요. 이게 심리 구조라고 했으니 고정관념이나 습관, 태도 같은 거 아닐까요?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어디선가 이런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났다. 이것이 심리 구조와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해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겠어. 노인이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바깥쪽 원에서부터 차례로 생각, 감정, 신체라고 썼다. 러링이 겹겹이 그려진 동심원을 보며 갸우뚱하자 노인이 분필 가루를 탁탁 털어내고 설명을 시작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참된 자아와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렸지만 자아 존재감이 끊임없이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고 있다네. 그래서 신체, 감정, 생각, 역할, 신분에 쉽게 동화되는 거야. 소위 작은 자아나 에고가 외부 물질을 통해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것도 같은 이유이고. 이 동심원은 러링이 지금까지 본 그림 중 가장 추상적이고 난해했지만 어쨌든 피하지 않고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단 핵심부터 시작해보자. 왜 참된 자아가 사랑, 기쁨, 평화인가요? 사과가 익으면 왜 떨어질까?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지. 나중에 삶의 지혜가 담긴 경전이나 고서를 찾아보게나. 그 안에서 말하는 것이 모두 이런 내용이거든. 인간의 본질은 사랑, 기쁨, 평화다. 러링은 종교가 없어 성경이나 불경을 접해본 적도 없고 사서삼경 같은 고대 경전에도 전혀 흥미가 없었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공자나 노자의 간단한 명구를 배운 것이 전부였으니 노인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자신을 대신할 수 없는 역할과 신분에서 벗어나고 혼자만의 생각, 감정, 신체의 억압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참된 자아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다네. 작은 불행은 무시하라. 한참 후에야 숙제 생각이 난 러링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잠재의식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노인은 러링의 간단 명료한 질문에 담긴 의미를 바로 이해했다. 이번에는 분필을 들고 벽에다 그림을 그렸다. 먼저 말 한 마리를 그리고 그 뒤에 마차와 마부, 마지막으로 마부 뒤에 앉은 손님을 그렸다. 러링은 이번에도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이번 그림은 왠지 재미있을 것 같아 기대됐다. 노인의 강의가 바로 시작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네. 타고난 운명에 따라 마차의 종류가 달라지지. 운이 좋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크고 화려한 마차를 타겠지. 이런 사람들은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외모까지 훌륭하지. 반대로 운이 좋지 않아 작은 마차를 타야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 좀처럼 뜻을 이루기 힘들지.
재능도 없고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하지만 마차가 가는 길에 따라 그 사람의 운은 달라질 수 있어. 마차가 가는 길은 넓고 평평할 수도 있고 좁고 구불구불할 때도 있겠지. 사실 좋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작은 불행쯤은 무시해버릴 수 있어. 마차가 크고 튼튼하면 길이 험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노인이 만담꾼처럼 설명에 맞춰 고개를 흔들거리자 러링이 저도 모르게 풋 웃었다. 마차가 앞으로 나가려면 말이 꼭 필요하겠지. 말한테 넌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니? 라고 물으면 아마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마차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라고 말할 거야. 여기에서 하나 더 물어보자고. 그런데 조금 전에 왜 왼쪽으로 돌았니? 그건 갑자기 왼쪽 뺨이 당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돌았죠. 노인이 여기까지 말하고 러링의 반응을 살폈다. 똑똑한 러링은 말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바로 알아차렸다. 말은 우리의 표면 의식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삶을 선택하고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련의 자동 제어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다. 그림 속의 말이 마부가 왼쪽 고삐를 당겨서 왼쪽 뺨이 당긴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럼 마부가 우리의 잠재의식인가요? 마부는 자동 유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실제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뒤에 앉은 손님이잖아요. 손님이 남쪽으로 가자는데 마부가 마음대로 북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노인이 대답 대신 눈빛으로 동의를 표했다. 그렇다면 손님은 대체 뭐지? 러링은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다. 벽에 그린 그림과 바닥의 동심원을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다. 아, 이 손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자아로군요. 노인이 활짝 웃으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러링은 정답을 맞췄다고 기고만장하지 않고 더욱 신중했다. 노인도 그녀의 변화를 감지하고 조용히 다음 반응을 기다렸다. 우리는 어떻게 참된 자아와 소통할 수 있나요?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겹겹이 둘러싸인 원을 뚫고 참된 자아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 그게 바로 참된 자아야. 참된 자아를 찾으려면 먼저 잠재의식을 최대한 표면의식으로 끌어내야 하네. 그러다 보면 참된 자아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 거야. 노인이 바닥의 동심원에 뭔가 더 그려 넣었다. 그리고 5% 의식이라고 쓴 부분을 가리켰다. 이 부분을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해. 먼저 잠재의식에 고정된 자동 프로그램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표면의식으로 끌어내야 하네. 그래야만 우리가 무의미해진 삶의 방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 맙소사,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말이 맞긴 맞아? 정리 좀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귀중한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거야.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의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고 눈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처음부터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 그동안 내가 겪은 시련과 고통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어? 대체 누가 내 인생을 이따위로 만들어버린 거야? 동창회에서 얻은 교훈. 동창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러링은 발걸음도 마음도 무거웠다. 아마도 에너지 작용의 영향이겠지. 오늘 루루가 발산한 부정적 에너지의 영향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밍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러링은 노인이 추천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기를 펴고 필사하라고 했던 부분을 꼼꼼히 읽었다. 나는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곧 신체는 아니다. 나는 나의 신체를 보고 느낄 수 있지만 보여지고 느껴진다고 해서 진정으로 본다고 할 수 없다.
나의 신체는 지치거나 흥분하고 병들거나 건강하고 무겁거나 가볍거나 불안하거나 편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참된 자아와 전혀 관계가 없다. 나는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곧 나의 신체는 아니다. 나는 욕망이 있지만 내가 곧 욕망은 아니다. 나는 나의 욕망을 인지할 수 있지만 인지할 수 있다고 해서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없다. 욕망은 수시로 생기고 사라지지만 내 안에 참된 자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는 욕망이 있지만 내가 곧 욕망은 아니다. 나는 감정이 있지만 내가 곧 감정은 아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느껴진다고 진정으로 느꼈다고 할 수 없다. 감정은 수없이 반복되지만 내 안에 참된 자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는 감정이 있지만 내가 곧 감정은 아니다. 나는 생각이 있지만 내가 곧 생각은 아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보고 인지할 수 있지만 인지할 수 있다고 해서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없다. 생각은 수시로 생기고 사라지지만 내 안에 참된 자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는 생각이 있지만 내가 곧 생각은 아니다. 나는 유일한 순수 자각이며 모든 생각, 감정, 감각, 인지의 증거이다. 알 듯 모를 듯 아리송한 말이지만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덕분에 러링은 부정적 에너지를 떨쳐버리고 편안히 잠들었다. 누가 상처에 소금을 뿌리나. 러링이 소심 가득한 얼굴로 입을 굳게 다문 채 노인 앞에 앉았다. 노인은 넘어진 아이가 안쓰럽지만 제 힘으로 일어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녀에게 감정적인 응원을 보냈다. 러링은 한참 후에야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이제 알았어요. 배신당하고 기만당하는 것이 내 삶의 방식 중 하나였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펩티드에 길든 거예요. 하지만 알면 뭐예요? 난 제일 친한 친구에게 기만당하고 남편에게 배신당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러링은 차라리 노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럽게 울먹였다. 아무것도 몰랐다면 스스로 죄 없는 희생자, 피해자가 되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마음껏 비난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러링은 보통 여자들처럼 울며 불며 발악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잠재의식을 분석하는 일은 마취 없이 수술을 받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러링은 그저 연약한 여자일 뿐이다. 대단한 영웅이 아닌 이상 눈앞에 닥친 고통에 초연하기는 쉽지 않았다. 내가 이 감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뭘 위해서죠? 정말 이 고통으로 내가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노인은 러링이 눈물을 삼키며 묻는 말에 침착하게 대답했다. 고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무지하고 불분명한 고통이야. 이런 고통은 원망과 저항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를 성숙시키지 못해. 다른 하나는 명확하게 인지하는 고통이지.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터질 것 같은 분노가 끓어오른다면 회피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느끼게. 비난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오직 사랑과 포용으로 받아들여야 오랜 세월 억누르고 숨겨온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어. 이 고통은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벗어나 성숙하는 계기가 된다네. 러링은 눈물이 앞을 가려 노인이 흐릿하게 보였다.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겨우 입을 뗐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자네는 친구와 남편에게 아주 많이 화나 있지? 화난 정도가 아니라 증오해요. 러링이 바득바득 이를 갈았다. 자, 일단 눈을 감고
그 분노와 증오를 온전히 느껴보게. 러링은 노인이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았다. 천이메이의 가식적인 웃음, 지민과 긴 생머리 여자가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떠오르자 정말 미칠 것 같았다. 분노가 솟구칠 때 신체 어느 부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나? 위장이요. 러링이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노인이 폭신한 방석 2개를 러링 앞에 내려놓았다. 자, 위장의 불편함과 분노를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였다면 이 방석을 증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 분노를 완전히 분출시키게. 노인은 머뭇거리는 러링의 손을 잡고 방석을 세게 내리쳤다. 러링은 처음엔 가볍게 툭툭 치다가 점점 분노가 고조되자 나중엔 미친 듯이 세게 때리며 욕까지 퍼부었다. 한바탕 태풍이 지나간 것 같았다. 러링은 머리가 산발이 되고 퉁퉁 부은 눈에 화장이 번져 엉망진창이었다. 이대로 밖에 나가면 미친 사람인 줄 알고 다들 멀리 피할 것이다. 기분이 어떤가? 러링은 노인이 건넨 휴지로 얼굴을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답답했던 가슴이 한결 편안해지고 위장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느낌이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노인은 러링이 숨을 돌리길 기다렸다가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은 어둠의 에너지야. 명확히 인지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사라지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이 문제와 마주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굴복하는 법을 배울 차례군. 굴복이요? 저더러 그 사람들한테 굴복하라고요? 러링이 눈썹을 치켜뜨며 장난하느냐고 따지려다가 겨우 참았다.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굴복하는 거야. 사건 혹은 상황 그 자체. 즉 이미 발생한 상황에 굴복하라는 말이네. 하지만 천이메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지밍이 나를 배신하고 이혼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굴복할 수 있어요? 러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건 다 이미 벌어진 일이야. 굴복하지 않으면 달리 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내 마음이 평온해져요? 노인은 러링이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말에 개의치 않고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일단 감정적으로 이미 발생한 일을 받아들여야 하네. 천이메이가 모함한 일에 화내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자네가 아무리 화를 내도 천이메이가 모함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러링이 긴 한숨을 내쉬며 한 발 물러섰다. 지금 자네는 천이메이를 용서하고 계속 친구로 지낼 것인지 아니면 멀리 거리를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하네. 그 후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지.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천이메이가 모함한 사실에 굴복하는 일이네. 왜 그래야 하죠? 러링은 굴복이란 말에 저도 모르게 발끈했다. 그게 사실, 즉 팩트이기 때문이지. 이미 벌어진 일은 절대 바꿀 수 없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앞을 가로막은 벽을 머리로 들이받아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똑같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쓸데없는 짓이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변하지 않는 사실에 저항하기 때문이네. 그럼 날 배신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후속 조치는 자네 선택이지. 일단 이사회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 있겠지. 그런데 만약 이사회가 자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텐가? 다시 선택해야겠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내년에는 자네가 최우수 실적을 올렸다는 것에 아무도 이견을 달지 못하게 하거나 이 회사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직장을 옮겨야겠지.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절대 부정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아야 하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좋아. 알아요.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일에도 도움이 안 되죠. 러링은 분을 완전히 사귀지는 못했지만 결국 노인의 의견에 동의했다. 좋아. 굴복의 첫 단계는 먼저 자신의 저항을 직시하고 그것이 무의미하고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 삶이 자네에게 한층 성숙해질 기회를 준 셈이지. 어때? 할 수 있겠나? 당연하죠. 비록 큰 상처가 생겼지만 바보처럼 그 위에 소금만 뿌리고 있을 순 없죠. 지금부터 열심히 상처를 치료하고 내 감정과 영혼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어느새 용기를 되찾은 러링은 힘차게 다짐했다. 여배우의 함정 탈출 비법. 오늘 러링은 미리 약속한 대로 고급 사교 클럽을 찾았다. 입구에서 이름을 말했더니 종업원이 공손히 인사하고 룸으로 안내했다. 러링은 이번에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힘들었다. 룸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눈부신 왕년의 여배우였다. 이 여배우는 한창 인기를 구가할 때 재벌 2세와 결혼했고 수많은 팬들이 결혼식장에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고 일부 팬들은 그녀가 이혼하고 다시 영화계로 돌아오길 바라기도 했다. 그래도 그녀는 20년 넘도록 재벌집 안주인 역할을 잘 해냈다. 그리고 세월이 그녀만 비껴갔는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여배우의 남편은 워낙 유명인이라 늘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만 그녀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러링이 자리에 앉자 여배우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어르신은 안녕하시죠? 이번엔 또 어떤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을까? 아, 네. 어르신도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러링이 단어 하나하나 신경 쓰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허허, 정말 문제 내기의 달인이라니까요. 잠깐 생각 좀 하고요.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 여배우는 어느새 웃음기를 거두고 암울했던 과거로 돌아갔다. 그때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한 건 정말 대단한 결심이었어요. 영화계를 떠나 집안에만 틀어박혀 현모양처가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늘 화려한 곳에서 모든 사람이 날 떠받들어 줬는데 하루아침에 세상이 달라졌어요. 시댁은 옷 색깔이 조금만 튀어도 입을 수 없는 아주 보수적인 집안이에요. 시어머니, 동서들과의 관계도 너무 어렵고 복잡했고 영화배우였다는 이유만으로 집안 어른들의 시선은 처음부터 곱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온갖 트집을 다 잡았죠. 바깥 상황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하루빨리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안팎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았죠. 여배우의 암울한 기억의 영향일까? 갑자기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여배우는 목을 축이고 다시 과거를 떠올렸다. 난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수없이 들었죠. 그때 어르신을 만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보게, 세상엔 오직 자신뿐이야. 먼저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도전하라고 하셨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는 자기 두뇌가 생각하는 대로 끌려갈 뿐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러링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하자 여배우가 방긋 웃으며 어르신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아, 그리고 그 동심원이요. 신체, 감정, 생각 등 우리를 참된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 동심원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생각해보니 어르신한테 배운 것이 정말 많아요.
수시로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진실성을 검증하는 바이런 KT 명상대화법은 정말 대단하죠. 외부 사건이 내면의 심리 고통을 만들어낼 수 없다. 고통은 내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안의 고통은 내가 그렇게 해석한 결과이니 나 스스로 만든 것이죠. 여배우가 종이에 뭔가 적었다. A. 사건은 B. 신념 사상 C. 결과. 자, 보세요. A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같은 A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C가 온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나를 볼 때 표정이 좋지 않았다가 A라고 해보죠. 내가 시어머니는 나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괴롭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내가 시어머니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혹은 시어머니가 몸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잘 해드려야겠다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처럼 B에 따라 C가 결정되고 결국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토록 복잡하고 괴로웠던 생각을 이렇게 간단한 ABC 도식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다.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어요.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는 반드시 그것을 지지하고 영향을 끼치는 생각이 있기 마련이고 감정은 생각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신체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번은 형님이 다른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나만 빼놓았어요. 정말 화가 나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내 부정적인 감정 뒤에 숨겨진 생각을 살펴보니 내가 형님은 이제 막 집안에 들어온 나에게 당연히 잘해주어야 한다. 이미 오랫동안 함께 지내며 한 가족이 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과연 내가 형님에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해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화를 내고 마음 아파한다고 해서 형님이 내게만 선물을 주지 않은 사실이 바뀔까? 형님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누구의 일일까? 형님의 일에 내가 간섭할 자격이 있을까? 여배우가 홀가분한 표정으로 양손을 펼치며 어깨를 으쓱했다. 거울 앞에서 겉모습을 비추듯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과 내 생각을 명확하게 살피세요. 사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다고? 정말 한순간에 모든 생각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배우는 러링의 생각을 읽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였다. 물론 이 과정이 말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는 않아요. 많은 노력과 긴 기다림이 필요하죠. 머리로 이해해도 바로 뭐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굳은 결심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 다시 자기 생각에 얽매이지 않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자신의 생각을 감지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해요. 감지? 안정? 그래요.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부터 시작했어요. 어르신 권유로 시작했는데 처음엔 5분도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마음은 붕 뜨고 머릿속도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도 신체 수련과 종교 수양을 병행하면서 꾸준히 이어갔어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고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뭐죠? 병행했다는 신체 수련과 종교 수양이 정확히 뭐예요? 그건 말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 경우엔 요가, 기도, 성경 공부가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그쪽은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미 확립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아마도 정신 수양이나 신체 수련이 꼭 필요할 거예요. 어르신의 도움은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딱 여기까지예요. 자신의 생각을 감지했다면 스스로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 포용하고 받아들이세요. 이건 타인이 해줄 수 없어요. 반드시 스스로 수련해서 얻어야 해요. 여배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은 자신의 생각을 감지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엔 5분으로 시작해도 좋아요. 천천히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이건 참된 자아를 되찾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러링은 한껏 들떠서 노인의 오두막을 찾았다. 그리고 노인을 보자마자 IT 업계에서 대부와 만났던 일이며 스스로 멋지게 펩티드를 극복한 일을 침까지 튀겨가며 신나게 이야기했다. 노인은 이야기를 경청하며 무한한 지지와 찬사를 담은 눈빛을 보냈다. 자, 이제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이루는 비결을 공부할 차례군. 러링이 이렇게 흥분하기는 즈밍의 외도 사건 이후 처음이었다. 너무 기뻐서 뭔가 행제한 기분이었다. 노인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강의를 시작했다. 보통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이야기할 때 잠재의식을 강조하곤 하지.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이지. 저도 그랬었는데 아무 소용 없었어요. 성격 급한 러링이 중간에 끼어들었지만 노인은 친절히 받아줬다. 그래, 그런데 왜 그런지 아나? 그 마차 그림이요. 말이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어차피 뒤에서 마부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니까요. 아니지. 마부도 결국 그 뒤에 앉은 주인 명령에 따라야 하죠. 주인이 북쪽으로 가려는데 마부 마음대로 남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 노인은 하루하루 발전하는 제자가 아주 자랑스러웠다. 이상적인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해보자고. 겉으로 열심히 남편감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잠재의식이 자신은 이상적인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자의 참된 자아는 이 감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과제를 부여받겠지. 자네도 알겠지만 여자가 아무리 남편감을 찾으려고 노력한들 과연 가능할까? 하지만 참된 자아의 과제를 완수한다면 여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야. 일부러 찾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올 거라고. 이것도 같은 걸까요? 성공해서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잠재의식은 항상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참된 자아는 실패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과제를 주겠죠?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큰 돈을 벌거나 성공할 수 없어요. 반드시 먼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이루려면 일단 내가 바라는 것이 운명적으로 내 것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원대한 이상과 부합하고 인류와 사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잠재의식과 참된 자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벗어나고 자아의 과제를 완수해 운명을 뛰어넘어도 진심으로 원하는 일은 이룰 수 없어. 모두 외부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는 내면의 여정이군요. 그렇지. 하지만 자네는 그동안 신체의 벽을 뛰어넘고 감정의 중독에서 벗어나고 생각의 오류를 검증하고 의미 없는 신분 동화에 벗어나는 법을 배웠어. 이미 기본을 갖췄으니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이루는 일은 절대 어렵지 않아. 결국 평생의 숙제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걱정 말게. 다 요령과 비법이 있는 법이니까. 알다시피 우리는 신체와의 연결, 굴복, 정신 안정, 감지 방법을 통해 참된 자아를 가로막는 수많은 벽을 뛰어넘어 직접 소통할 수 있어. 그리고 끌어당긴 법칙도 잊지 않았겠지? 그럼요. 모든 사건과 상황은 일정한 에너지의 파동을 지녔고 비슷한 파동을 가진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는 내용이죠. 좋아. 잘 기억하고 있군. 다시 말해 우리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원하면 우리 몸이 그것에 부합하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온 우주의 에너지가 모여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도와주지. 그런데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란 게 어떤 것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깊은 마음과 진심을 다해 갈망하는 것이지.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나를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것.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때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게 중요하네. 매일 머릿속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장면을 그려보게.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좋아.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순간을 지켜보고 느껴보면 신체 세포 하나하나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게 될 걸세. 와, 러링은 노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이때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영화 내용이 떠올랐다. 우리의 대뇌는 지금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이 순간의 실제 경험인지 상상 혹은 기억의 산물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 불확실한 대뇌 작용이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장면을 형상화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주는 우리가 발산하는 주파수가 관찰한 것인지, 실제 경험한 것인지, 과거의 기억인지, 상상의 결과인지는 알지 못하지. 그저 주파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부합하는 사물이나 사건으로 답을 돌려줄 뿐이야. 이 비법의 핵심은 우리가 시각적인 형상과 간접 느낌만으로 발산한 주파수가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야. 정말 신기하고 대단했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다니. 하지만 외부적인 노력도 중요하지. 이것은 분명 내면의 여정이지만 그렇다고 온종일 멍하니 앉아서 꿈을 이룰 수는 없으니까. 아무 노력 없이 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길 바라면 안 되지. 하늘은 늘 공평하다네.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법이지. 자,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비결을 배웠으니 이제 가능한 즐겁고 억지스럽지 않게 실천할 방법을 찾아보게. 이렇게 하면 행복과 성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나를 찾는 수업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진정한 자신을 찾으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주제로 소설 형식으로 쓰여진 자기 개발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 장덕헌님은 대만의 유명 아나운서 출신이며 MBA 과정을 수료한 후 단연간 내면 수양에 관해 연구하며 그와 관련한 많은 책을 썼는데요. 저자의 책들은 중화권에서 1200만 부 이상 팔리며 명저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또한 내면을 수양하고 변화시키는 일이 곧 외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러링은 힘든 역경을 겪는 와중에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되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데요. 책 속의 노인은 러링의 스승이 되어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즉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신체, 감정, 생각의 벽과 역할 가면, 신분 동화와 같은 자신을 대신하는 역할과 신분 등의 껍데기를 벗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이 벽들을 깨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원하는 삶을 만드는 방법까지 풀어내고 있습니다. 노인은 러링의 멘토이자 스승인데요. 러링은 이미 그를 통해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변화를 이룬 노인의 다른 제자들을 만나며 신체, 감정, 생각의 벽을 깨고 다루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 개발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잠재의식과 소통하고 변화를 이끄는 법, 우주의 법칙에 따라 원하는 인생을 만드는 방법이 큰 흐름이지만 그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깊이 있는 방법들이 잘 설명되어 있어서 아주 유용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많은 배움을 얻었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후 충분히 해소하고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음 상황을 결정해야 한다는 해결책은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성숙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책 속에 러링이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매우 흥미로웠지만 러링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 공감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서와 같은 깨달음과 통찰을 주지만 소설이기에 흥미로운 스토리에도 매료되어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중화권에서 8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인 만큼 스토리와 메시지가 탄탄한 책이었기에 여러분도 읽어보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